보조기는 딱 2주만입니다. 이 여러 논문에서 무려 2mm의 새로운 힘줄이 생기는 것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최초 갖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해서 안녕하세요. 어깨 미친 남자 어깨미남 정형외과 전문의 홍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파열, 다시 찢어지는 게 가장 논란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최근 굉장히 핫한 콜라겐 패치 나왔는데요.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파열이라는 거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꼬매는데 왜 찢어집니까 하시겠지만은 이 회전근개의 재파열은 지금도 뭐 전 세계 모든 견주를 보시는 어깨 전문의 분들이 엄청 걱정하고 엄청 신경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15에서 20%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4년부터 25년까지 어깨미남의 재파율은 7% 정도. 굉장히 낮죠. 물론 모든 확률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제 수술하신 분들께는 한 10% 내외로 찢어지니까 좀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린 편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만약에 커서 뭐 5cm 광범위 파열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50에서 80%로 찢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회전근개를 잘 봉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원래 위치 잘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교량형 봉합 그리고 뭐 일열 봉합 여러 가지 응용해서 잘 꼬매야 되고요. 항상 누차 강조드리지만은 저는 어깨 회전근개 팔 봉합은 일종의 약간 뭐 예술 아니면 뭐 일단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봐도 예쁘게 봉합이 되는 게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인대가 잘 붙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고농도 콜라겐을 쓰거나 PRP 주사, 저희 몸에 뽑아 쓰는 좋은 주사죠. 그런 걸 이용해서 재파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봉합 후의 보강, 저희가 동존 진피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콜라겐 덩어리인데 그 환자분과 다른 이종 패치라는 게 있는데 걔를 얹어가지고 충격을 흡수하거나 봉합을 용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두박근 이전술이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두박근을 옮겨서 보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깨 힘줄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힘줄들인데 이 힘줄에 대해서 패치란 거는 힘줄 봉합 이후에다가 얹어서 얘를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두박근 이전술이라는 거는 앞에 보이는 이두박근이라는 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인대인데요. 인대를 뒤로 이렇게 옮겨서 힘줄을 덧대주는 방식으로 해서 얹어주는 방식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본인 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깨 힘줄을 원래 위치에 봉합하는 게 너무 중요하신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교량형 봉합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방법이 워낙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순간 어떻게 꼬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되게 넝마처럼 지저분하죠. 오른쪽도 보셔도 이게 뭔가 좀 구불도 안 가고 막 빨간색 피가 막 쌓여 있는데 봉합 전 이게 봉합 후 한눈에 보기에도 왼쪽 처음에 봤던 사진은 너무 지저분했잖아요. 근데 이 실의 간격이나 힘줄이 하얗게 덮인 게 굉장히 조화롭게 그래서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저는 되게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힘줄 크게 봐도 딱 봐도 3cm 이상 되어 보이거든요. 이 팔 큰 거를 꼬맸을 때 뭔가 빈 공간 없이 이 색깔도 저는 일부러 실 모양을 헷갈리지 않게 색깔별로 다양하게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없이 잘 눌렸을 때 잘 봉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이두박근이라고 해서 그 보강할 수 있는 힘줄이신데 얘가 노출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파열입니다. 마찬가지로 봉합 후에 잘 커버가 되었지만 일부 약간 여기 보이는 뼈가 노출된 게 보여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아주 조금의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분은 심지어 봉합한 게 찢어진 분이고요. 보다시피 굉장히 상태 안 좋습니다. 당겨오면 제자리에 오지만은 이 힘줄 자체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는 등의 아까 봤던 그런 거 다르시죠? 그래서 수술 끝난 이후에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 봉합됐던 것들이 처음 보였던 사진처럼 이 균일하게 잘 눌려있고 특별히 노출되지 않은 채로 잘 봉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술 방법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1열 봉합, 2열 봉합, 교량의 봉합을 통한 방법이고 찢어진 걸 이제 실을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이고요. 보조기를 최소 5주 차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뭐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재활이나 업무로의 복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이지에트는 다르다는 걸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패치를 얹어서 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봉합술을 했을 때는 5주 이상 착용하는데 이지에트 패치는 말 그대로 힘줄 파열이 심하지 않은 곳에 보강하는 방식 쓰인다면은 보조기를 딱 2주만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놀라시겠죠? 왜냐면은 어깨 수술했는데 2주만 보조기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쭤볼 수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찢어졌지만 봉합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에 저희가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얘를 다시 꼬맬 것이냐 둘 것인가 고민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경우에 고민할 거 없이 사용 가능하다면 리지엔트 패치를 붙이고 딱 1주 고정을 하고요. 2주차부터 재활을 시작하고 보조기는 2주에 풀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생활로 복귀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게 바로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 이지엔트는 무엇이냐? 이런 일종의 패치,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얇은 패치가 있는데 저희가 힘줄 찢어진 거에다가 붙여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붙여진 이후에 화면처럼 5주가 지나시면 이 패치에 힘줄이 올라오면서 이 세포가 자라거든요.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녹고 6개월 지나면은 하나의 힘줄이 돼서 MRI나 초음파에서 봐도 구별이 되지 않는 본인의 조직이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지만 힘줄이 새로 생기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 리제트는 여러 논문에서 무려 2mm의 새로운 힘줄이 생기는 것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원래 힘줄 정도가 보통 6에서 8mm니까 새로 2mm가 생긴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과정은 제가 모형을 준비해 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저희가 총수 써오면은 펼쳐집니다. 화면처럼 펼친 이후에 이 위에 패치 올리고요. 이런 특수한 나사를 고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녹는 스테이플러를 꽂습니다. 꽂아서 고정한 다음에 실제로 없는데 고정한 다음에요. 이 패치를 가령 여기 이제 힘줄 위에다 올려서 보이실까요? 힘줄 위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리를 잡고 누른 다음에 이렇게 쏘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위에 저희가 이 찌르고 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계만 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 보통 4-5개를 고정하신 이후에 마무리는 이제 위쪽은 녹는 이제 나사를 고정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녹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처럼 생겼어요. 뾰족한 게 보이시죠? 그걸 저희가 요 부위에다가 고정을 해서 뼈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쑥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들어간 채로 저희가 여기다가 여기에 원래 달려있는 플라스틱 나사를 넣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쑥 들어가서 보이시죠? 고정되는 거 들어간 다음에 총을 딱 쏘면은 분리가 되고요. 결국 이 이제 힘줄 위로 이 패치가 고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들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리지네텐이라는 게 회전근개 봉합제로서 굉장히 유망한 옵션이다 라는 게 2024년에 논문 발표되었고요. 해외에서는 벌써 한 10년째 썼는데 과연 이 패치가 콜라겐에 들어갔을 때 몸에 안전한 것인가, 혹시 뭐 감염이나 다른 문제 없을 것인가를 보았는데 거의 몇 년 동안 봤는데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는 게 거의 없었다라는 안전한 효과적인 제품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심지어 저희가 이제 이게 리제트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리제트를 사용했을 때는 재팔이 없었고 사용하지 않는 군이 결국 다시 파열이 돼서 올해 리제트 썼더니 결국은 나중에 재팔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비용이 더 줄어든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저희가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콜라겐도 쓰고 봉합도 해보고 PRP도 써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제품도 힘줄 두께를 증가시킨다고 했던 논문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리제네테는 여러 논문에서 수술 후 2년이 지났더니 기능, 통증, 힘줄 두께 두꺼워졌고요.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다라는 논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콜라 패치를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경우죠. 대형이나 광범위 파열에서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가 흔히 저희 말하는 재파열이 50%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광범위 파열에서 이 리제네테 패치를 썼더니 2년간 추적 관찰에서 치유율과 재파열도 매우 좋았으며 무엇보다 안전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논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생체 유도성 콜라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다른 임플란트가 없는 혈전계를 새로 만들 수 있다. 힘줄 제대로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결과들이나 저번주 보았을 때 이 리제네텐이 썼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리제네텐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이 리제네텐은 나중에 저희가 상담하겠지만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일반적인 회전계 파열에 거의 곱절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당연히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쓰면 좋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1번은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이고요. 찢어진 거를 꼬매지 않고 봉합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즉 봉합 없이 패치만 얻고 끝낸다면 좋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파열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힘줄 파열 크거나 상태 안 좋은 경우라면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혈전근개 파열이 봉합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 환자분은 젊은 분이시고요. 그 관절면에 부분 파열이 보이고요. 정리한 사진이고 이 패치를 올려주고 고정한 모습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원래 관절면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정리 후에 수술 마치는데 과연 이거를 다시 뜯어서 꼬맬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둘 건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환자분에게는 이런 리제네텐 패치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고 저희가 수술한 장면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패치를 힘줄 위에다 얹어놓고 그리고 저희가 적당한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를 잡은 이후에 녹는 저건 스테이플러죠. 저 나사를 각각의 경계면에 하나씩 고정을 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정이 되면은 빠지지 않고 힘줄에 딱 고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 보라색 재질은 녹는 재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지 않고요. 마지막에 넣는 이 플라스틱 재재로 꽂는 거고 뼈와 인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제 녹진 않지만 깁스에 박혀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수술 후 이제 4주 경과신데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분이신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깨 수술하면 아프다, 팔이 안 올라간다, 너무 불편해요 그런 결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조기를 2주 하셨고요. 2주에 보조기 풀고 재활을 시작했는데 환자분 스스로도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고 일단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제한도 없고 통증도 없으셔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분입니다. 혈전근개 봉합 이후에 힘줄 상태 안 좋으신 분도 있는데요. 재파열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안 좋은 경우라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 MRI 보면 이 하얀 부분 있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 게 많을수록 안 좋은 거라서 이 위치에 원래는 까만 힘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이런 MRI 보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보통 염증이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빨간 돌기가 많이 있으면 어깨가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하얀 게 항상 혈전근개라는 힘줄인데요. 요네들이 하얗고 깨끗하게 매끈하지 않고 저희 상처가 넘어져가지고 심한 찰과상이 생기면 이렇게 갈려가지고 지저분하잖아요. 너저분하게 몽땅 찢어진 거고 오른쪽 사진도 보시면은 이게 힘줄이 보통 한 겹으로 깨끗한 막 하나야 되는데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있다는 거는 원래 하나였던 게 다 분리된 거라서 그만큼 봉합하기 힘들다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방금 환자분을 봉합을 한 사진인데 왼쪽, 오른쪽 봤을 때 제가 가르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힘줄이 원래
덮여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덮이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줄이 다 못 덮였거나 아니면은 덮였을 때 모양이 예쁘지 않고 뭔가 좀 불안해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리제네이팅 패치를 쓰는 거를 고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겹이에요. 회전근개는 원래 여러 겹이 합쳐져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겹겹이 분리가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당겨도 잘 오지 않고요. 봉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힘줄을 요리조리 당겨봤는데 이게 만족스럽게 딸려오면 좋은 거고 뭔가 이게 당겼을 때 편안하게 덮이지 않고 억지로 당기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큰 조각이 깨끗하게 딸려오면 좋은데 뭔가 당겨도 억지로 찢어질 것 같고 이 지금 집게 당기는 게 잘 모르시겠지만은 짚었을 때 이 집게 만지는 느낌이 단단하지 않고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안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 보시면 수술 일단 1차 수술 끝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100% 덮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봉합은 완전한 봉합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제네이팅 패치를 고려하는 거죠. 리제네이팅 패치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펼친 이후에 이 친구를 이제 꼬맨 힘줄에다가 어느 위에 얹을 것인가 이제 제가 고민한 장면이고, 이거는 그 스테이플러, 호치케스 핀 같은 건데, 보라색은 녹는 핀이고요. 하얀색 핀은 이제 일종의 의료용 플라스틱인데, 뼈 쪽은 단단하니까 저런 하얀색의 단단한 의료용 플라스틱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봉합한 게 깨끗하게 덮여서 보이지 않고 위에 얹어져 있는 장면이고, 저 하얀색 이제 콜라겐 패치가 추후 3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나면 도톰하게 2mm의 본인 힘줄을 받게 됩니다. 오른쪽은 수술 MRI인데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하얗고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 까만 부분, 이 까만 부위가 잘 딸려와서 덮여있는 힘줄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자분이 수술하시고서 3개월째 내원하신 사진인데요. 이전에 수술했던 리제네이팅 패치가 얹어져 있는 곳이고, 대략 쟀을 때 2mm 정도의 두께로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깨 힘줄 부위가 리제네이팅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6개월만 지나도 이제 조직이 자랐으니까 구별이 되지 않고 MRI나 초음파를 봤을 때 하나의 힘줄 된 거를 추후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리제네이팅 해야 될까요? 고가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한 번이거든요. 이게 제품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지만은 엄청 얇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찢으면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제품을 잘 고정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리제네이팅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통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제품을 저희가 오더해서 가져와서 환자분과 날짜를 조율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다수의 시술을 했기 때문에 리제네이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꼭 필요한 경우에 쓰고 싶지만 없으면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겠죠. 하지만 술방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환자분과 얘기가 되어 있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리제네이팅 패치가 만드는 아니거든요. 수술을 할 때 당연히 봉합을 했다면 잘 봉합이 되어야 리제네이팅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임상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시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리제네이팅 제품을 저희 지역 내에서 최초로 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아예 기구를 준비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경험이 많은 전문성 갖춘 곳에서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깨 힘줄 봉합의 재파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가장 최근 핫한 리제네이팅이라는 이런 콜라겐 패치를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정보나 추후에 또 소개를 많이 해드릴 텐데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깨 미치 남자, 어깨 미나 홍성우의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